제4강 몸의 인문학. 이 강의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몸에 대한 관념이 지역과 시대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할 수 있다. 2. 객체적이고 주관적인 몸의 이중적 성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몸의 정상성과 비정상성에 관한 다양한 관점들을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한의학 고전연구소의 연구원인 한의사 윤은경입니다. 오늘은 동서양 의학에서 본 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몸은 단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 문화권에서 시대에 따른 몸에 대한 이해는 다양했습니다. 동양에서는 물리적인 몸에 대한 강조가 서양에 비해 약했고, 몸은 눈에 보이는 형체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측면으로 이루어지며 외부와 끊임없이 소통하는 개방적인 체계로 인식했습니다. 이러한 동양의 몸 또한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몸 개념 가운데 일부입니다. 따라서 몸을 다루는 여러 논의를 살필 때에는 어떤 몸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의학은 이러한 다양한 몸의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입니다. 무엇이 몸을 이루고 문제의 원인은 무엇으로 보는가에 따라 의학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오늘은 동서양 의학에서 몸을 어떻게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지를 나님의 예로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서양의 인체를 간략히 비교하고 오늘 다루는 나님에서 핵심이 되는 임신의 기전에 대한 서양의 생의학과 동양의 한의학의 이해를 살펴보고 각각의 의학에서 여기에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지 설명드림으로써 동서양 의학에서 본 몸의 차이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미지는 동서양 의학에서 묘사한 인체입니다. 좌측의 인체도에서는 해부를 통해 알아낼 수 있는 가시적인 구조를 강조했고, 우측의 인체도에서는 장부의 물리적 특성보다는 기능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호흡하는 상태를 묘사했습니다. 두 인체도는 두 의학의 몸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극명하게 대비시켜 보여줍니다. 서양의학에서 병의 원인은 가시적인 구조의 이상과 연결됩니다. 초음파, MRI, CT, 엑스레이 등등 모든 시각적인 비정상을 발견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진단법들입니다. 건강한 몸은 모든 구조물들이 정상 모습을 갖추고 수치들이 정상 범위에 있는 상태입니다. 기능은 구조에 기반하므로 기능 이상을 정상화시키려면 구조적인 이상을 먼저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서양의학은 몸의 구조를 가장 미세한 단위까지 파악하는 방향으로 발달했습니다. 따라서 유전자 조작과 같은 세포 단위의 교정을 통해 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방향으로 치료법 또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동양의 의학에서 드러나는 증상과 구조적 이상은 반드시 인과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구조적 이상을 발견하는 목적을 지닌 진단법이 발달하지 않은 것도 그것이 필요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병은 근본적으로 기능적인 불균형에서 오는 것이므로 어디에서 불균형이 초래되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진단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는 몸의 상태가 겉으로 드러나는 안색, 목소리, 맥 등을 통해 알아냅니다. 기능은 하나의 구조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연결망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한 곳에서 이상이 나타나면 전체적인 순환부터 살핍니다. 따라서 불균형을 해소하는 약을 복용한다든지 연결망의 핵심 혈자리에 침을 놓는 전체의 흐름을 조작하는 치료법들이 발달한 것입니다. 세포 단위에서 원리를 찾는 서양의학에서는 생명의 기원 또한 세포 단위에서 포착했습니다. 바로 난자와 정자의 합이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낸다는 이해입니다. 따라서 인간 생명의 기원과 탄생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난자와 정자의 성공적인 만남으로 수정이 이루어지면 수정된 배아가 자궁에 착상한 뒤 38에서 40주의 임신 기간 후 태아를 출산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임신과 출산의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 각각의 단계에 문제가 생기면 난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난자와 정자 자체에 이상이 있어 수정될 수 없거나, 둘째, 난자와 정자가 접촉할 수 없는 물리적인 장애가 있거나, 셋째, 수정된 배아가 착상하고 40주 동안 원활하게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의 문제들이 생기면 임신과 출산이 원활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이것이 서양의학에서 보는 난임의 원인입니다. 난임의 치료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난자와 정자의 이상을 가능하다면 정상화하고, 두 생식세포가 만나는데 물리적인 장애가 있다면 외과적 수술을 통해 해소하거나, 아예 생식세포를 몸 밖에서 수정시키고 수정된 배아가 착상할 수 있도록 자궁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 인공자궁의 개발 등이 난임의 치료법들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들이 모두 생식세포를 몸으로부터 추출하는 방법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생식 기능이 세포 단위에 국한되어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동양의학에서는 생명의 기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성과 남성의 신이 맞부딪히면 합해서 형을 이루는데 마땅히 몸에 앞서 생기는 이것이 바로 정이다. 이는 동양의학의 고전 황제내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신은 의식을 비롯한 정신활동의 주체를 일컫는 개념이고, 정은 생명의 씨앗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은 여성과 남성의 신이 충돌하여 발생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보다 이해가 쉽도록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양은 상대적인 개념이라 절대적인 음이나 절대적인 양은 없지만, 여성과 남성에 있어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음이고 남성은 여성에 비해 양이기 때문에 여성의 신은 음신, 남성의 신은 양신이라고 했습니다. 두 신이 충돌하면 그 결과 생명의 원초적인 근원이며 씨앗과 유사한 개념인 정이 생깁니다. 이 정은 마치 세포가 분열하듯 계속해서 분열하면서 발달하는데요. 정이 다시 음과 양으로 분화해서 충돌하면 새로운 신, 즉 새로운 의식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됩니다. 요약하자면 한의학에서 새로운 생명의 발생은 생식세포 같은 몸의 일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생식 기능이 의식을 포함하는 몸 전체로부터 비롯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의학에서는 난임에 대해서도 다르게 접근하게 됩니다. 임신에는 정신활동까지 포함하는 몸 전체가 관여합니다. 그 가운데 직접 몸 안에 아이를 품는 여성에게서는 혈로 대표되는 신체적 측면이 강조됩니다. 여기에서 혈은 몸 전체를 흐르면서 정신활동과도 관계가 깊고, 특히 자궁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네트워크의 상태를 일컫기도 합니다. 남성에게서는 신의 상태가 생식과 직결된다고 보았습니다. 신의 상태가 정액의 질과도 관련 있으며 그것의 원활한 배출과도 연결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임신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여성의 혈 상태와 남성의 신을 개선해야 하는데, 모두 감정 활동과 같은 의식 차원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몸 전체가 난임의 치료에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난임 치료에 사용되는 처방과 침치료, 운동 처방 및 식이요법, 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 등이 몸의 연결성을 다루는 한의학적 접근법에 해당합니다. 난임을 통해 본 동서양 의학의 몸에 대한 접근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서양 의학에서 생식 기능은 생식 세포인 난자와 정자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몸에 이상이 있더라도 생식 세포만 추출해서 체외 수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동양의학에서 생식 기능은 정신 활동까지 포괄하는 몸 전체로부터 나온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난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녀 각각 몸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합니다. 여성은 혈을 기르고 남성은 신을 기르는 방향으로 치료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서양의학에서 몸은 구조 중심적이며 그것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에 핵심 기능이 집약되어 있다고 보았고, 동양의학에서 몸은 기능 중심적이며 몸 전체의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소통되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오늘 강의가 동서양 의학의 서로 다른 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